오늘도 당신은 적어도 한 번은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뒤틀렸을 것이다. 커피를 조금 흘렸을 수도 있고, 메신저 답장이 늦게 와서 신경이 쓰였을 수도 있다.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다. 어쩌면 별것도 아닌데 괜히 괴롭고 찜찜한 기분이 하루 종일 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것은 결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사건보다 작은 일들에 더 자주, 더 쉽게 무너진다. 중대한 위기 앞에서는 오히려 마음을 다잡는데 하루의 아주 작은 틈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에 휘둘리곤 한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한번 깊이 물어보지는 않는다.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일에 쉽게 짜증이 나는 것일까? 왜 나는 이런 감정에 휘둘리고 나서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지 하고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것일까? 이제 잠시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 보자.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자세로 있든 상관없다. 단지 이 순간만큼은 이 질문에 천천히 집중해 보자. 왜 나는 작은 일에 이렇게 예민해지는가?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라.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조금 더 길게 내쉬어라. 호흡이 아주 안정될 필요는 없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리면 된다. 이 호흡 하나하나 사이에 당신의 하루에 스며 있었던 작은 짜증과 작은 분노들도 함께 떠오르게 둘 것이다. 이제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감아 보자. 오늘 당신을 가장 먼저 불편하게 만들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는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본 문자 메시지였는가? 출근길 지하철에서 느닷없이 들려온 시끄러운 소리였는가? 회사에서 누군가 던진 퉁명스러운 한마디였는가? 그때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떠올려 보라. 짜증이 올라왔는가? 억울함이 올라왔는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는가? 아니면 왜 나는 맨날 이런 일을 겪을까 하는 체념 같은 것이 올라왔는가? 이제 그 장면을 마음속에 한 번 더 올려놓고 그 옆에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놓아보자. 그때 나를 괴롭힌 것은 정말 그 사건 자체였는가?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해 내가 내린 해석이었는가? 에픽테토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말을 시작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의 하루 대부분을 설명하는 열쇠와 같다.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커피가 책상 위에 조금 쏟아졌는지, 메신저 답장이 1분 늦었는지, 10분 늦었는지는 그 자체로는 그저 하나의 사실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 위에 수많은 해석을 덧붙인다. 왜 하필 지금 이래?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오늘은 뭔가 운이 정말 안 풀린다. 역시 나는 되는 일이 없다. 이 해석들이 켜켜이 쌓여 사건보다 더 큰 그림자를 만든다. 사건은 작지만 그 사건을 둘러싼 내 해석은 너무도 크고 복잡해진다. 그리고 그 해석이 바로 감정의 불씨가 된다. 에픽테토스는 이 점을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보았다. 그는 말한다. 사건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는다. 당신이 내린 판단이 당신을 무너뜨린다. 이제 이 말을 당신의 하루에 직접 대입해보자. 오늘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 사건 하나를 다시 떠올려라. 그리고 그 사건을 아주 단순한 사실의 문장으로 줄여보라. 나는 출근길에 누군가에게 끼어들기를 당했다. 동료가 내게 인사 없이 지나갔다. 내가 보낸 메시지에 바로 답이 오지 않았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떠올려 보면 이 말들은 그리 강렬하지 않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덧붙이는 해석은 훨씬 더 강하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대단치 않게 보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아는 거 아니야? 역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해석들 속에서 감정은 급격히 부풀려진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지 못할 때 작은 일은 순식간에 큰 고통으로 자라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왜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석을 덧붙이는가? 왜 사건과 해석을 분리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늘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습관 속에 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표정, 목소리, 말투,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이 처한 상황보다 그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에 더 민감해진다. 예를 들어보자. 동료가 인사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는 아침부터 머릿속이 복잡했을 수도 있고, 집에서부터 이어진 걱정거리를 품고 왔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장면을 곧바로 나를 무시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에픽테토스는 이 점을 지적한다. 너는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의 모든 표현과 사건들을 너와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이 물음은 다소 아프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기서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어 보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어라. 지금 떠올리고 있는 그 장면이 있다면 그 장면을 잠시 멈춘 사진처럼 마음속에 고정시키고 바라보라. 그리고 자신에게 아주 차분하게 물어보라. 이때 정말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거기에 덧붙인 해석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에픽테토스의 첫 번째 훈련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냥 통째로 삼키지 말라고 말한다. 사건을 나누어 보고 그 안에서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는 작은 멈춤을 연습하라고 말한다. 이 멈춤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반응한다. 반응은 곧바로 말이 되고 표정이 되고 행동이 된다. 그리고 그 행동은 다시 또 다른 사건을 만들고 결국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버린다. 하지만 단 몇 초라도 멈추어 사건을 바라보면 그 안에 숨어 있는 내 해석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강제로 끌고 다니지 못한다. 나는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 이제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건네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 지금 일어난 이 사건 중에서 정말로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작은 짜증과 큰 분노는 대부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마음을 내어준 자리에서 자라난다. 타인의 태도, 타인의 생각, 타인의 기분,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비나 날씨, 교통 상황 같은 것들. 이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역에 가장 많은 감정을 쏟아붓고 산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너의 일이 아닌 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판단과 태도, 내 선택뿐이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냉정한 포기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따뜻한 보호막이다. 당신이 모든 사람의 태도를, 모든 상황을, 모든 결과를 책임지려고 할 필요는 없다. 감정의 방향을 책임지는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이제 다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자. 당신이 화가 났던 장면들 가운데 정말로 당신이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아마 그것은 타인의 표정이나 말투가 아니라 그 장면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었을 것이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호흡, 당신이 선택한 한마디 말이었을 것이다. 작은 일에 쉽게 짜증이 나는 이유, 그 뿌리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사건이 아니라 해석과 기대, 그리고 통제에 대한 착각 속에 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압박과 걱정들이 쌓여 있다. 해야 할 일들, 지켜야 할 관계들, 이루어야 한다고 느끼는 목표들, 그리고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한 불안까지. 이 무거움들이 한꺼번에 마음 깊숙한 곳에 축적될 때 우리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진다.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잘못해서도 아니다. 단지 마음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감정이 겉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쌓인 기대와 긴장, 그리고 통제해야 한다는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마음속이 이미 꽉 차 있다면 작은 충격도 큰 울림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부담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해보자. 업무와 책임이 겹겹이 쌓여 있고 일이 원하는 속도로 풀리지 않고 머릿속은 이미 여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때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크게 건드린다. 그 말 자체가 거칠어서가 아니라 마음속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똑같은 말이라도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컵은 한 방울만 떨어져도 넘치지만 여유 공간이 있는 컵은 몇 방울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에픽테토스가 말한 내면의 준비도이다.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낼 마음의 공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요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짐을 쌓아두고 있었는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예민해지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지쳐있는 마음이 작은 자극도 받아들이기 버거웠던 것이었을까? 이 질문은 자신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이해하고 보듬기 위한 질문이다.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부담이 어느 순간 표면으로 드러날 뿐이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마음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안했다. 바로 삶은 나에게 맞추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이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인간이 세상에 기대를 많이 걸수록 그 기대는 짜증과 실망으로 돌아오기 쉽다고. 당신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기대하면 친절하지 않은 순간에 실망하게 된다. 당신이 세상이 공정하길 기대하면 불공정한 순간에 분노하게 된다. 당신이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길 기대하면 하나만 어긋나도 마음은 휘청인다. 인간은 기대를 통해 세상을 설계하지만 세상은 그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기대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나의 감정을 흔드는 방식부터 알아차리라고 말한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라. 당신이 화가 난 그 작은 장면 뒤에는 이래야 한다는 기대가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동료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 교통은
흐름이 원활해야 한다. 상대는 나를 존중해야 한다. 일은 내가 준비한 대로 흘러야 한다. 이 기대들은 모두 자연스럽고 이해 가능한 마음이다. 하지만 이 기대가 지나치게 강해질 때 현실과 충돌하며 짜증이라는 감정을 만든다. 에픽테토스는 바로 이 지점을 부드럽게 짚어준다. 기대는 괜찮다. 하지만 기대가 내 감정을 장악하도록 두지는 말라. 기대가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더 등장한다. 우리가 작은 일에 예민해지는 이유는 단지 기대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나를 지키고 싶은 본능이 있다. 그 본능은 아주 작은 변화도 위협으로 해석하도록 만든다. 누군가 표정을 찡그리면 그 사람이 피곤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은 나에게 불만이 있나라고 먼저 해석한다. 메시지 답이 늦으면 상대방이 바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은 나를 무시하나라고 받아들인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방향으로 읽는다. 이것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성향이다. 하지만 이 본능이 너무 민감하게 작동하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 에픽테토스는 이 본능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관찰하라고 말했다. 관찰은 곧 자유이다. 내 마음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알게 되는 순간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보자. 나는 지금 이 사건을 사실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마음을 한순간에 고요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감정의 폭풍이 아니라 관찰의 자리로 나를 옮겨놓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작은 짜증의 뿌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 그 뿌리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 마음속의 기대, 마음속의 압박, 마음속의 본능적 해석에서 시작된다. 마음을 다시 가볍게 만들고 외부의 작은 파도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세우는 일. 에픽테토스는 이를 단순한 참음이나 억지 긍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먼저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의 감정은 너의 것이어야 한다. 타인의 말투, 타인의 표정, 세상의 변화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감정보다도 깊은 자유의 선언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고 있다. 직원이 다소 무심하게 잔을 건네줄 때 당신의 마음은 여러 방향으로 흔들릴 수 있다. 불친절함에 대한 실망,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 혹은 오늘은 운이 없다는 생각까지.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 이 사람의 표정은 그의 일이다. 이 순간의 감정은 나의 일이다. 나는 나의 일을 지키겠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감정의 주도권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놓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누르거나 참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그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삶의 방향을 갈라놓는다. 에픽테토스는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두기라는 훈련을 제안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곧바로 그 감정을 나라고 정의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화났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내 마음속에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바라보는 것. 이 두 문장 사이에는
아주 깊은 차이가 있다. 전자는 감정과 내가 동일해진 것이고, 후자는 감정을 바라보는 내가 주인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거리두기란 바로 이런 능력이다.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이고, 나는 그 바람을 감지하는 사람이다. 바람이 불어도 나는 그 바람이 나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짜증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삶의 기준점을 의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운다.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일은 계획대로 흘러야 한다. 상황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상대는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 기준들이 너무 높아질수록 현실과의 간격도 커진다. 그 간격이 바로 짜증과 실망이 튀어나오는 틈이다. 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이상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현실을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을 넓히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흐를 필요는 없다. 나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충분히 괜찮은 하루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조금만 낮추는 순간, 현실과의 충돌 지점이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평정은 완벽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을 그대로 끌어안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 방법은 마음의 무게를 다시 재어보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말했다. 사물의 가치는 사물이 아니라 내가 부여한 것에서 발생한다. 실수 하나, 오해 하나, 사고 하나는 그 자체로는 가벼운 돌멩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돌멩이에 삶 전체의 의미를 얹어 스스로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 이 일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가? 일주일 뒤에도 이 감정을 기억할까? 1년 뒤에도 내가 이 순간을 떠올릴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감정은 내가 과하게 부풀린 해석일 뿐이다. 감정의 무게를 재조정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이 감정이 나를 흔들게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감정을 부드럽게 내려놓을 것인가? 네 번째 방법은 선택에 관한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보았다. 상대의 태도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 날씨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맞이할지는 내 선택이다. 예기치 못한 사건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사건을 어떤 이야기로 해석할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이 자유를 인식하는 순간, 인간은 외부의 작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이상 외부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나는 오늘 나의 반응을 선택할 사람이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나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이 나를 평정으로 이끈다. 이 말은 단순한 마음가짐 이상의 힘을 가진다.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선언이며 내 감정의 주인이 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픽테토스가 강조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떠올려 보자. 작은 일에 쉽게 짜증이 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참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인식이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반응의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어떤 해석이 그 감정을 만들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인식하는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평정은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 다가왔다. 당신이 작은 짜증 뒤에 숨은 마음의 구조를 들여다보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내면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지고 있다. 이제 하루가 다시 찾아올 때 사소한 일이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이것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구나. 아,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구나. 아, 이것은 과하게 부여된 의미였구나. 아, 이 감정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은 일로 내 하루를 흔들리게 하지 않겠다.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지키겠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평정은 바로 이런 조용한 선언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하루가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것이 되길 바란다.